자, 오늘 여러분들 14쪽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어려운 얘기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 9번하고 유제 9번은 이때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번 문제 스타일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출제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풉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점수가 조금 나올 수 있다 예상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못 풀면은 그냥 나도 늘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수학은 역시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요 위에 기본 8번 문제, 유제 8번 문제 했던 거 기억하죠? 이렇게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해요? 여기는 어떤 특징이었냐면은 숫자에서 공통적으로 약분되는 거, 그게 이제 최대 공약수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다 요걸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90이다. 그러면은 각각 수에서 최소 공배수는 모두 밑에 큰 지수, 그러니까 모두 밑이 나와야 되고 큰 지수가 될 수 있는 경우, 그걸로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요거에 이어서 이제 세 자연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18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540입니다. 그랬을 때 A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최대 공약수가 18이면 이 최대 공약수가 뜻이 뭐예요? 최대 공약수의 뜻이 뭐야?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말 뜻이 그거고, 여기서 이 최대 공약수가 18이라는 얘기는 이 세 수 모두 18로 뭐 하실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18의 뜻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세 수를 18로 동시에 18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18로 나눌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36, 18로 나눠지죠. 그리고 A도 18로 나눠집니다. 90도 18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걸 L자 나누기로 하면은 36이고 A이고 90인데, 얘를 동시에 나누게 되면은 18로 딱 나누면 요건 얼마가 나오죠? 요건 2가 돼요. 근데 A를 나눴을 때 A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몫을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18을 90으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고 할 때는 두 개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두 개 나눌 게 안 되죠. 2하고 나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누기는 다 했어요. 그럼 이거 다 곱하면은 뭐 나옵니까? 얘들 다 곱하면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5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8이다 라고 해서 L자 나누기 모습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거 진짜 18로 나눠 봤어요.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2가 나오고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2하고 5를 가지고 추가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대로 다 곱하면 다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다 곱하면은 뭐 된다고요? 최소 공배수 된다. 그래서 다 곱합니다. 18 곱하기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540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곱합니다. 그러면 일단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이게 180 곱하기 네모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180, 18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80 곱하기 네모가 540이 나옵니다. 그럼 180에다가 얼마 곱하면 540 나올까요? 네모를 구하시면은 네모는 3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찾아냈냐면 여기 들어간 네모가 3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A는
18로 나눠서 몫이 3이 나오는 숫자겠죠. 그죠? 따라서 A는 어떤 수가 되겠습니까? 18하고 3을 곱해서 나온 숫자. 이거 두 개 곱하면 54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게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최대 공약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8이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8이다. 그래서 동시에 18로 나눴다.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되기 때문에 다 곱한 숫자가 최소 공배수다. 그렇게 해서 네모의 요 값을 찾았어요. 자, 요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수를 동시에 자 L자 나누기 하는 방법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옆에 경우도 해볼 거예요. 자, 옆에 것도. 자, 여러분들 여기 요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 한번 보시게 됩니다. 자, 볼게요. 우선 18하고 24하고 A가 있었는데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36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역시나 똑같이 한번 해석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6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응? 최대 공약수 6이 무슨 뜻이에요? 세 수를 동시에 뭐로 나눌 수 있어요? 6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세 수를 뭐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자, 최대 공약수가 6이라는 것은 동시에 6으로 나눌 수 있다. 6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8, 24, A라고 있는데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자, 6으로는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거야. 됐죠? 아, 6으로 나누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3이 나와요. 이거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A는 얼마가 될지 모르죠? 자,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다 곱하면 뭐 나와야 돼요? 최소 공배수 36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나와요. 따라서 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네모를 하게 되면 360이 나온다. 이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네모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요 네모는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6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거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걸 곱하는 아까 내가 이거 곱했어요. 그죠? 왜냐면 2하고 5는 곱하면 10되니까 바로 180을 보았거든. 근데 6하고 3하고 4 곱하면은 18에서 곱하면 숫자만 커지잖아. 그치? 이럴 때 곱하지 마세요. 자, 6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뭘 곱한다 그랬습니까? 6분의 1. 3을 없애려고 하면 양쪽에 뭘 곱하면 돼요? 3분의 1. 4를 없애려면 뭘 곱하면 돼요? 4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 3, 6 나머지 네모가 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자, 6하고 약분하면은 60, 3하고 약분하면 1하고 20, 4하고 약분하면 1하고 5. 이렇게 해서 먼저 곱하지 마시고 약분하면서 곱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약분을 이걸 내가 옆에 썼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네모가 360이 될 때 약분을 이렇게 하면 돼요. 6 지우고 60 이렇게 바로 약분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없어질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3 지우고 3하고 60하고 20 4 지우고 50 5 이렇게 해서 네모는 이런 식으로 약분해서 들어가야 돼요. 왜? 어차피 약분은 우리가 표시할 거 아니거든. 풀이 과정에 약분은 필요 없이 없습니다. 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네모는 360 따라서 네모는 이까지만 써도 돼요. 그래, 잘 봐요.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아니면은 이 줄도 필요 없어요. 이 줄도 필요 없어. 풀이 과정 쓸 때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 써도 돼요. 약분하는 과정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산수하는 건 표시 안 해도 됩니다. 풀이 과정과 계산 과정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풀이 과정에는 여러분들 혹시 2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이거 풀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없어요.
풀이 과정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하는 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약분하는 거 다 쓸 필요 없어요. 요것도 결국엔 여러분들 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네모는 360 따라서 네모는 5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산을 바로 약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라. 자, 얘기했어요. 근데 답은 5가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5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A는 얼마 되겠니? 6으로 나눠서 몫이 5가 되는 숫자잖아. 따라서 A는 얼마 하면 되겠어요? 30이 되겠죠. 이렇게 찾습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철저하게 L자 나누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위의 문제는 문제 푸는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죠?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 수가 얼마인지 몰라. 처음에 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처음 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자, 요거는 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도 푸는 방법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L자 나누기를 한번 푸는 걸 설명한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두 번 나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요걸 내가 자, 기본 8번 할까 유제 8번 둘 중에 뭐를 L자 나누기로 풀어봐 줄까요? 기본 8번 유제 8번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세요. 기본 8번 할까요? 좋아요. 기본 8번은 모양이 더 이쁘게 되어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x 이게 숫자죠. 자, 3 곱하기 x 4 곱하기 x를 L자 나누기를 합니다. 자, 한 방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야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x죠. 그죠?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는 x입니다. 맞나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럼 2가 남고 3이 남고 4가 남죠?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요. 이제 최대 공약수는 한 방에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되지만 최소 공배수는 두 개만 돼도 나눌 수 있죠? 자, 여기는 끝이에요.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요.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요? 2로요. 그럼 2로 나누면 1 돼요. 3은 못 나누니까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그대로 내려 써야 돼요. 4는요?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곱하면 그렇죠. 360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한 번 더 나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x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가 360이다. 이렇게 해서 x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난 다음에 x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자, 2하고 약분해버립니다. 2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180이 돼요. 됐죠? 3하고 또 약분합니다. 그러면은 60이 돼요. 자, 2 또 약분합니다. 그럼 30 돼요. 그래서 x는 30 이런 식으로 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30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유제 8번. 유제 8번은 2, 6, 9잖아. 그지?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숫자는 2 곱하기 자, 2 곱하기 자, 어떤 숫자 x가 있다는 거예요. 2 곱하기 x. 그 다음에 6 곱하기 x. 9 곱하기 x. 이게 간단한 비입니다. 자, 그래서 b로 나왔을 때는 x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큰 수를 구합니다. x를 구하면 9 곱하기 x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L자 나누기 방법으로 문제 푸는 걸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L자 나누기가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개 나오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이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자, 하고 있습니까? 자, 요거 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요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들어가요. x로 나눕니다. 2 나오고 6 나오고 9 나와요. 9
근데 심각한 건요. 이거는 2 나오고 6 나오고 9 나오면요.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일단 2로 했어요. 그럼 1 되고 3 되고 얘는 못 나눠서 9가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근데 또 끝이 아니야. 맞지? 또 끝이 아니야. 왜? 2개 나눌 수 있으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있어? 3하고 9가 있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9에서 1 내려와요. 3을 나눴어요. 1 돼요. 9 나눴어요. 3 돼요. 이걸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x에다가 2 곱하고 3 곱하고 1을 생략합시다. 1, 그죠? 마지막에 3 곱하면은 90이 돼요. 됐습니까? 약분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보세요. 자, 약분 이렇게 하십시오. 3을, 이건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3이 훨씬 쉬워요. 얼마? 30. 그치? 또 3이 쉬워요. 10. 2로 합니다. 5. 됐어요? 그래서 x가 5기 때문에 이건 이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수 누굴 구하는 거예요? 9 곱하기 x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수 9 곱하기 x는 자 결국 45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원래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요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끊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스토리가 지금 요 정도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진짜예요? 네. 그럼 좋아요. 자, 문제를 하나 내야 되겠는데. 그냥 진짜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문제가요. 10, 30, A가 있습니다. 요거에 최대 공약수는 5, 최소 공배수는 90일 때 A는 얼마일까요? 물론 이렇게 물으면 가장 작은 A 이렇게 나옵니다. A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A로 문제를 물으니까 그건 염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 수를 주고 10, 30, A 이렇게 줬어요. 최대 공약수가 5인데 최소 공배수가 90이다. A를 구하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자 일단 녹화는 잠깐 중지하고 해보세요. 자, 우선 아까하고 동일하게 문제를 씁니다. 10, 30, A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누구라고요? 2. 응? 아니요, 이건 최대 공약수가 5잖아요. 그럼 5로 바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누면 응?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는 2가 돼요. 여기는 근데 얘는 얼마인지 모르죠? 맞죠?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 5는 끝났는데 최소 공배수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2하고 6을 할 수 있죠? 2하고 6을 합니다. 그러면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네, 2로 나눕니다. 그럼 1하고 3 되죠? 얘는 못 나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죠? 자, 일단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90. 일단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 최소 공배수가 9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90이 되어야 해요. 맞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네모가 90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자, 네모는 얼마 나옵니까? 네모가 3이에요. 맞죠? 네모가 3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이 네모가 3이라고 한다면은 A는 얼마가 될 수 있나요?
15가 돼요. 만약에 이제 잘 봐요. 내가 여기 A가 15라고 만약 그럼 A가 15라면 10하고 30하고 15를 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5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가 되고 6이 되고 여기 얼마 돼요? 3이 되죠. 자 그러면 진짜 이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5는 맞죠? 근데 최소 공배수 보세요. 2 하면은 자 여기서 1 되고 3 되고 그 다음에 3 내려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3을 하면은 1 되고 1 되고 1 됩니다.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나와요. 15라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 돼요? 30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9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숫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3 다음에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6을 쓰면은 자 이제 일단은 A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90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해서 90을 맞추는데 자 이 상태로 90이 맞춰지려고 하면 여기 3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3을 넣었어. 자 그럼 요 밑에서 한 번 더 나누기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예. 자 그래서 A가 지금 여기 3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의 배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6도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6을 넣어버리면 이미 뭐가 들어가요? 30이 있잖아. 그럼 6 더하면 9가 될 수 있죠? 그래서 6을 넣었을 때는 30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자 네모가 3이 돼도 되고요. 안 되면 이제 9까지 이제 세수로 하나 3은 구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3의 배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45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5라면 10하고 30하고 45 요렇게 해가지고 5 넣고 아까 요게 이제 위에 있는 숫자 가지고 2, 6, 9 요렇게 해가지고 자 2 넣고 1, 3, 9 3 해가지고 1, 1, 3 이런 식으로. 그럼 요렇게 딱 하면 딱 90이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답이 45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15를 놓고 해보니까 자 15라고 놓고 하니까 3 나왔어. 요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래서 요건 요렇게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돼요. 요게 됐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1번 경우 2번 경우 나누는 형태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90이 나와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 9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A가 45일 때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아, 이건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게 자 활용은요 실제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이게 교육 과정에서는 어렵다고 뺐는데 아쉽게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학은 프린트물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는 나옵니다. 시중 문제집에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활용을 뺀다라고 했는데도 문제집에는 활용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분명 이거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이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최대 공약수는 답이 큰 수로 나와야 돼, 작은 수로 나와야 돼. 작은 수로 나올 때요. 답이 작은 수로 나와야 될 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답이 큰 수로 나올 때입니다. 답이 큰 수로 나올 때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 문제인지는 답이 어떤 수로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밑에 가능한 한 많은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맞는데, 자, 가능한 한 큰, 가능한 한 많은, 되도록 많은 이런 말들 나오면은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답이 하나면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문제가 맞거든요. 근데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공약수나 공배수 문제입니다. 근데 공약수나 공배수 문제도 자, 여러 개가 나와서 공약수나 공배수 이거에 관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 이때 공약수나 공배수는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찾죠. 그 결국에는 이래도 역시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예로서 이렇게 할 거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어떤 걸로 활용 문제를 낼지는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물이라든가 뭐 소책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수행평가로는 분명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일단 14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14번 문제는 사탕이 60개가 있고 48개, 126개가 있습니다. 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유리병의 개수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병의 개수가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젤리 개수보다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도 되겠어요? 아니, 이걸 생각해 봐요. 60개 담고 48개 담고 자, 그 다음 126개를 담아야 돼. 그럼 유리병이 이거보다 많으면은 안 담기는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유리병이 지금 만약에 126개 있으면은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안 담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각각 일정하게 다 담아야 되거든. 다 담아야 되니까 얘들보다 숫자는 크게 나와야 돼, 작게 나와야 돼. 작은 숫자로 나와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느 유리병이든 사탕, 초콜릿, 젤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자, 야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리병은 이 사탕이나 젤리나 초콜릿보다는 적은 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적게 있어야 돼. 적은 수. 자, 그래서 유리병 개수는 지금 나와 있는 저 숫자보다 유리병 개수 요거는 자, 다시 쓸게요. 문제 속 숫자보다 작은 수다. 자, 작은 수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뭘 구하는 문제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최대 공약수. 그러면 60, 48, 126. 자, L자 나누기 요거 하시면 6으로 나누면 10되고 6으로 하면은 8되고 6으로 하면은 자 21되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더 없죠? 그래서 6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자 나누기를 빨리 하시면 좋아요. 자, L자 나누기가 불안하다 싶으면 소인수분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L자 나누기 3개짜리 정도는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공배수는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답이 큰 수가 남아야 될 때예요. 근데 어디에도 문제 속에 이런 말 나오면 참 좋지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속 세상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30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입니다. 일주일은 달의 날, 불의 날, 물의 날, 풀의 날, 쇠의 날 이렇게 해의 날이 반복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반복됩니다. 매월 15일에는 A 이벤트가 열리고 매주 물의 날이면 무슨 날? 수요일이겠죠. B 이벤트가 열립니다. 자, 2월 15일 A, B 모두 동시에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에 열리는 건 언제일까요? 며칠 후일까요? 나왔습니다. 한글로 적혀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약하는 이모구는. 글자를 못 읽어서 그래요. 글자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자, 눈 크게 똑바로 뜨고 예제 문제 읽으세요. 빨리. 책 봐. 책 봐요. 자, 여러분들 문제 속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항상 이제 며칠마다 일어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매월 15일에는 이라고 했어요. A 이벤트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나온 것처럼 A는 매월입니다. 매월은 얼마 만에 일어나요? 30일마다입니다. 그래서 30일마다 반복이 돼요. A는. 그 다음에 자, B 이벤트는 매주, 물의 날이 중요한 게 매주 물의 날에는 B 이벤트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주예요. 매주. 그래서 B 이벤트는 7일마다 반복됩니다. 그럼 이게 동시에 열리려 하면요. 30일하고 7일보다 작은 숫자가 아니겠죠? 7일마다 가고 30일마다 가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라고 했을 때는 30일마다 7일마다. 자, 이거보다는 두 숫자보다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큰 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37보다 30이나 7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예요. 30하고 7하고 따라서 최소 공배수 구하면 211. 그래서 211 후에는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날짜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최소 공배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때까지 문제들 딱 나온 거 보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지금처럼 자, 여기 날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며칠마다 날짜 문제 혹은 시간 문제. 자, 그래서 날짜 문제, 시간 문제인데 이건 시간 문제는 뭐냐면은 왜 기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디 가는 거는 뭐 몇 분만 10분마다, 어디 가는 거는 20분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항상 며칠마다 확인하는 거고요. 요거는 몇 시간마다, 몇 분마다. 자, 버스 같은 경우는 몇 분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몇 시간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문제하고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버스 타봤죠? 배차 간격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 배차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마다 이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유식하게는 배차 간격이에요. 자, 이걸 배차 간격 유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짜가 자, 겹쳐지는 것도 나오고 시간이 겹쳐지는 것도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날짜 문제도 며칠마다 나오는 게 있고 이것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KTX 자, 서울행은 12분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산행은 8분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있어요. 하나는 12분마다 있고 하나는 8분마다 있대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9시에 동시에 출발했다. 다음 동시 출발 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일종의 배차 문제가 되는데요. 9시에 동시 출발하게 되면은 다음 동시 출발할 때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몇 시 몇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2분마다 가고 8분마다 가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도대체 동시 출발은 몇 분마다? 자,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동시 출발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뭘로 찾으면 됩니까? 최소 공배수로 찾는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로 찾게 됩니다. 자, 몇 분 간격으로 동시 출발하나의 문제가 나오면은 최소 공배수로 찾게 됩니다.
다시 뭐로 찾는다고요? 최소 공배수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그걸 가지고 시간으로, 자, 즉 시각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건 최소 공배수가 얼마 나오냐면은 12분하고 8, 12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48이 나옵니다. 맞죠? 12하고 8하고 최소 공배수는 아니다. 24가 나옵니다. 예. 최소 공배수가 24예요. 따라서 9시 하면 9시 24분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시 48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으로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를 찾으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24분마다 동시 출발해요. 자, 그러면은 시각으로 환산하면은 9시 24분에 자, 그 다음번에는 9시 48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걸 내면 참 다행인데 이제 요걸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번째는 언제예요? 이게 첫 번째. 자, 이제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언제예요? 응? 여기 48분에서 24분이 더 지나가면 돼요. 맞죠? 그럼 몇 분이 돼요? 10시? 48분에서 24분이 지나가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여기다가 24를 더하면 되죠? 근데 24 더하면 얼마가 돼요? 요거 그냥 그대로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72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 문제는 60 넘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1 올려줬죠? 그래서 60 빼고 1 올려주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서 1 올려주고 60 빼서 12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시 12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계산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걸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분마다 자 이렇게 되는 시각 여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며칠마다 하고 몇 분마다 나오는 게 이런 식의 풀이가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 문제.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는 오히려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요거는 메모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어디다가 좀 적었고, 요 유형들은 꼭 필요한 유형이라서 요것만 내가 또 따로 했는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보시면요. 자, 어떤 자연수로 73을 나눠요. 1이 남아요. 110을 나누면은 2가 남아요. 자, 이제 잘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이 어떤 자연수로 나눴습니다. 이 수는 73이라는 저 수와 73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자, 잘 봐요. 자, 결정을 잘 해줘야 돼요. 이 어떤 자연수로 73을 나눈다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자연수 나누기 73이란 말입니까? 73 나누기 어떤 자연수란 말입니까? 이 어떤 자연수를 만약에 네모라고 둡시다. 이 얘기는 73 나누기 네모 이 말이겠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네모는 어떤 자연수는 자 110을 나눈다 그랬고 73 나눈다 그러니까 73이나 110보다 일단 어떤 수예요?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죠. 맞나요?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거는 최대 공약수 문제예요,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최대 공약수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까지는 좋아요. 자, 구하는 문제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최대 공약수는 나누어 떨어져야 구할 수 있죠. 나머지 생기는 건 못 구해요. 그래서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라야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구할 수 있다고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라야
라야 숫자 라야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라야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73을 나누면은 1이 남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누어 떨어져요? 1 남으니까 누가 나누어 떨어져요? 73 나누니까 1 남아. 1 남아서 71 남아. 1. 그럼 누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봐. 73을 나눴더니 1이 남았어. 나머지가 1 생겼어. 설마 그렇게는 않겠죠. 1이 남았는데 36 대뿔이 말이 안 되잖아요. 72겠죠. 그죠? 1 남았으니까 72는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74하면 2가 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73을 나눴더니 1 남았어. 그럼 72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 110을 나누면 2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나눠 떨어집니까? 110을 나누면 2가 떨어져. 그럼 2가 남았으니까 이 작은 수 누가? 108은 나눠 떨어지겠죠. 됐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72와 10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았다 하면은 요거 빼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가 남았다. 그럼 그 뺀 수가 나눠 떨어진 거야. 72와 10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 72와 10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36. 이때는 36이 나오나요? 그럼 36이 답되는 거예요. 적으세요. 이렇게 문제 풉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자, 8로 나누고 18로 나누고 20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 남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거. 이 자연수는요 8, 18, 20보다 큰 수란 말이에요, 작은 수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줘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네모 이 구하려고 하는 숫자가 네모 나누기 8이라는 소리냐 8 나누기 네모라는 소리냐 그걸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돼. 이거 뭔 소리예요? 자, 이거 어떤 것으로 즉 18로 나눈다 20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8로 나눈다 어떤 수를 18로 나눈다 어떤 수를 20으로 나눈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따라서 네모는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라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최소 공배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야 나머지가 생기는 수야? 설마요. 근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최소 공배수는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 안 그래요? 배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최소 공배수 구하고 나머지 남도록 숫자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하고 나서 나머지 남도록 수를 정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최소 공배수는 역시나 나누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는 전부 다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8과 18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이 남도록 자연수를 정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해주세요. 응? 일단 8, 18, 20의 최소 공배수 빨리 구해주세요. 자, 최소 공배수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동시에 나눕니다. 자, 뭐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일단 2가 보였어요. 2로 나누면 4가 되고 9가 되고 10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2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이건 2가 되고 9는 못 나누고 10은 어떻게 되죠? 5가 되죠.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돼요. 얘를 다 곱하면 돼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 얼마 나옵니까? 2하고 2하고 자 일단 2하고 5를 곱하면은 10이에요. 맞죠? 그리고 4 곱하기 9는 36이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360이에요. 근데 360이면 나누어 떨어졌겠죠? 그래서 1 남게 하려고 하면은 자 360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실제 수는 나머지 1 남도록 얼마가 되겠어요? 361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문제가 활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대로 요 문제들은 심중 일중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활용이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10번 같은 문제라든가 11번 같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12번이라든가 자 요런 것들 요거 분수나 이런 것들은 활용이 하지만 이제 요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요 문제들은 실제 수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적었죠? 네. 그러면 12번 요 문제. 요것도 잘 나옵니다. 12번 봐주세요. 자, 12번. 두 분수. 자, 이거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된다. 자, 자연수가 된대요. 자,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것. 자연수가 되는 분수. 자,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를 찾는 게 아니고 분수를 찾아야 돼요. 분수를 찾아라는 말은 분자 분모 다 있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조건 첫 번째.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될 게 15분의 7 곱하기 뭐분의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분의 49 곱하기 똑같은 숫자 동글방이 분의 네모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잠깐만 봐.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약분돼야 되죠. 그러면 약분해서 얘하고 약분해서 이거 1라 만들어줘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야하고도 약분해서 분모는 무조건 1 만들어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분해서 1 되고 얘가 1 되고 여기 어떤 수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얘가 1 되고 얘가 어떤 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연수가 되는 분수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분모가 약분되어야 한다. 분모가 어떤 형태로든 약분되어야 돼요. 분모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 분모가 1묘 만들어져야 됩니다. 원래 분수에 있던 분모도 없어야 되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분수 여기 있는 요 분수 네모는요. 이 네모는 15하고도 약분이 돼야 되죠. 자, 15하고도 약분되고 이 네모는 12하고도 약분돼야 되죠. 근데 15나 12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응? 응? 자, 15와 10이랑 약분돼야 돼요. 자, 약분해서 1 돼야 됩니다. 15, 10이랑 약분해서 1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5하고 12보다는 숫자가 커야 되겠죠? 야들이 1 돼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15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쓰면 돼요. 15와 12는 원래 분수의 분모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분모. 자, 동글방이. 자, 분모 동글방이는 자, 분자와 약분해요. 즉 분자 7과 49. 자, 7과 49랑 약분해서 1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모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7과 49의 최대 공약수를 씁니다. 요걸 찾게 돼요. 자, 약분해서 1 만들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수 만들기는 요걸 일단 적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분자 조건. 최소 공배수입니다. 요걸 우리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예요. 요게 분모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자의 최대 공약수. 분자의 최대 공약수. 그래서 분모 조건은 분자의 최대 공약수. 분자 조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자, 이렇게 씁니다. 적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맞춰 구하는데 적어둘게요. 자, 자연수 만드는 분수. 자, 자연수 만드는 분수 찾기. 자, 그래서 여기 분모하고 분자 들어가겠죠. 분모 조건, 분자 조건 따로 씁니다. 자, 분모는 어떤 거냐면은 분자랑 약분되니까 분자의 최대 공약수예요. 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분자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자, 그래서 분모 자리에는 분자의 최대 공약수, 분자 자리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요게 들어갑니다. 이게 자연수 만드는 분수예요. 그래서 자연수 만드는 분수는 요걸 쓰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유제 12번 답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 빨리 찾으세요. 자, 기본 12번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문제의 답은 분모에는 7과 49의 최대 공약수예요. 요거 분해. 자, 분모 15와 12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냐면은 자, 7과 49의 최대 공배수는 7이 될 것이고요. 12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혹시 얼마인지 바로 지금 계산되겠어요?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얘는 요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유제 12번 해보세요. 자, 유제 12번도 자, 결국 자연수 만드는 분수 찾기예요. 다시 뭐 찾는 거라고요? 자연수 만드는 분수 찾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고 분자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대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분모 자리에는 반대 거 쓰면 돼요. 분자 21, 35, 49. 이 분모 자리에는 21, 35, 49의 최대 공약수예요. 요거 분해. 자,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는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분수의 분자 자리 32.
54, 108의 자, 얘들 없애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생략했는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나오는 거 봐가지고 내가 얘기를 드릴 거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요 스타일은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분수 만드는 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빨리 계산하십시오. 자, 갑니다. 자, 우선 분모 자리에는 21 요거 최대 공약. 그럼 21, 35, 49의 최대 공약수는 한 방에 나눌 수 있는 게 7이죠. 그래서 3하고 5하고 7 더 이상 쓸 것도 없어요. 이건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7이고요. 대신에 32, 54, 108입니다. 일단 얘를 한 방에 나눌 수 있는 숫자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자, 만약 어떤 숫자 보이세요? 32. 잘 안 보이면은 자, 이건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숫자 있어요? 16은 아닐걸요? 네. 32. 이거 안 보이면 2부터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2부터 하는 거예요. 2하면 얼마 됩니까? 16이고 이거 2하면 얼마 돼요? 27 돼요. 요거 2하면요? 54예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16, 27, 54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16, 27, 54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누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6, 27, 54가 있습니다. 일단 뭐 보이는 대로 할게요. 일단 짝수가 보니까 2로 합니다. 그럼 8 되고요. 27 그냥 내려오고요. 요거 하면 얼마 됩니까? 27 되죠. 그죠? 자, 그래 가지고 27로 가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그러면은 얘는 8 되고 1, 1.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최소 공배수 구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800? 이렇게 크게 나와요? 오. 자, 잠깐만 계산은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4 곱하기, 오, 야, 27 곱하기 8이에요. 864.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어요?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19쪽은 다 돼 있죠? 20쪽까지 다 돼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자, 21쪽도 다 돼 있어야 되겠네요. 22쪽까지 숙제였습니다. 자, 지금 안 된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자, 여러분들 자, 지금 풀 문제는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풀어야 되는 거 있는데 실력 키우기 문제는 잠깐 두시고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